번 풀고 숙제 풀고. 자,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한 장씩, 그리고 4, 5의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각각 4장씩, 1, 2, 3이 한 개씩, 4랑 5는 각각 4장씩이면 총 11개죠. 그 중에 4개를 선택을 했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 어쨌거나 지금 1, 2, 3은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4, 5는 4개씩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총 4자리 숫자를 만들 거고 4자리 숫자를 만들 거고 얘네를 뭉뚱그려서 알파라고 부르는 건 어때? 이렇게 1 또는 2 또는 3을 알파라는 문자로 놓을게요. 그리고서 알파를 이제 잠깐만, 알파라고 놓으면 안 되겠다. 어차피 얘가 중복이 될 수가 없구나. 그냥 알파라고 놓지 맙시다. 여기서 이제 개수만 볼게요. 개수만. 여기서 몇 개를 사용하는지를 보고 오히려 이쪽을 알파라고 놔야겠네요. 얘네를 알파라고 놔야겠네요. 이쪽을 알파라고 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알파를 몇 개 쓸지, 1, 2, 3을 몇 개 쓸지 사용하는 개수로 보시면 0, 4, 1, 3, 2, 1, 아니지? 3, 1. 사용하는 개수 자체는 이렇게 가능하죠. 1, 2, 3을 전혀 쓰지 않고 알파를 4번 쓰는 경우, 그 경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4승가지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알파 4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알파가 될 수 있는 4 또는 5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2의 4승가지.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1개랑 알파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 곱하기 알파가 3개니까 2의 3승가지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1 또는 2, 아니지, 곱할 게 있다. 요 한 개를 골라야죠.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죠. 32.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2를 골라주고, 그리고 그럼 이제 2개를 골랐죠. 그럼 예를 들어 1, 2, 그 다음에 알파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4팩 나누기 2팩까지. 근데 알파가 2개니까 2의 제곱. 마지막으로 얘는 다 고른 거죠. 33인 거죠. 곱하기 4팩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시면 되겠다. 선생님은 이제 보통 중복 순열 쪽에서 나열을 할 때 요렇게 생긴 것들을 이제 하나의 문자 알파라는 걸로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요 케이스가 이제 얘인데, 얘는 1, 2, 3 중에서 예를 들면 1이랑 2를 골랐고 그 다음에 알파를 2개를 골랐고 얘네를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2의 제곱까지라는 거죠. 이렇게 중복순열이 등장할 때는 이와 같은 기법을 사용을 하면 조금 편하고, 17번 17, 18, 19 17, 18, 20.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F1부터 F5까지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먼저 어차피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너도 3의 배수, 너도 3의 배수. 그러면 C 플러스 D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3n 플러스 2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3k 플러스 2꼴일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즉 좌변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니까 우변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면 약분을 할 수가 있죠. 결론, 이 문제 자체는 a 더하기 b 더하기 k가 n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k가 결정이 나면 k는 사실은 누구였냐면 C 플러스 D가 3k 플러스 2가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C 플러스 D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뭐가 되냐면, C와 D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뭐가 되냐면 2H 3k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k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k 값에다가 넣어가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F1이야. F1이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요 k 값이 0인 경우, k가 0이면 a 플러스 b가 1이니까 2h1 곱하기 k가 0이기 때문에 2h2가 되겠죠. 두 번째, k가 1이면 얘가 1이니까 얘가 0이죠. 2h0이 되고 이게 1이니까 2h5가 됩니다. 따라오고 있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부분을 치환을 하고 이 전체식을 이렇게 단순화를 시키고 여기서 중복조합식 1개, k에 대한 중복조합식 2개, 이렇게 식이 2가지가 나와요. 자, 얘가 언제냐면 n이 1일 때예요. 그럼 n이 2일 때는 얘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n이 만약에 2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역시 k가 0일 때는 2h 2 곱하기 2h2일 거고 k가 2일 때는 1일 때는 2h 1 곱하기 2h5가 되겠죠. k가 2일 때는 2h0 2h 얼마가 되니? 8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1부터 5까지 더하는 거잖아. 이거를 k가 0인 것끼리 한번 묶어볼까? k가 0인 거의 특징은 뭐냐면 뒷자리가 2h2예요. 그죠? 근데 그게 2h1부터 2h2, 2h3 쭉쭉쭉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k가 0인 거는 다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2h1, 2h2 마지막에 n이 5일 때까지니까 k가 총 5개 있는 거죠. 5개. 2h5까지 곱하기 2h가 되겠는데 요게 k가 0일 때고 k가 1일 때는 요 자리가 뭘로 다 바뀌냐면 2h0 곱하기 2h5 2h1 곱하기 2h5 이렇게 되죠. 얘도 5개니까 4까지겠죠? 2h5 마찬가지 2일 때는 2h0부터 2h 잠깐만 요게 2일 때니까 4개밖에 없죠. 3까지다 2h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 값은 뭐가 나오죠? 요거 하나로 합칠 수 있었던 거 기억나?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x, y, z가 4인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3h4가 나오죠? 3h4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죠. 3h5 빼기 1이죠. 요 같은 얘는 3h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지 않나? 아닌가? 계산을 하면 맞나? 두 줄 더 써야 되는데 뭐가 이상한 게 있나? 어디 보자. 자연수 n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k를 정하지 않으면 a 플러스 b가 정해지지가 않고 이거를 시그마로 일반화를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이 앞부분은 굳이 그냥 한 번에 식을 쓴다면 근데 k가 정해질 때마다 이 값이 달라져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되나?
요렇게 푸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 두 줄을 더 써야 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여기서 얘네를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CD가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둘을 더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가 3K 예를 들면 3 C 프라임 플러스 1 너도 3 D 프라임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너가 3 C 프라임 너가 3 D 프라임 플러스 2 거꾸로 3 C 프라임 플러스 2 너가 3 D 프라임 이렇게 풀어놓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가능하겠네.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는 게 어차피 C랑 D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가 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풀다가 이 부분에 대한 연산이 너무 좀 복잡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하네. 지금 보니까 봐봐. 얘를 여기는 그냥 이 정도만 쓰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너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2, 1, 1, 2, 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마다마다 어차피 2가 없어지고 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는 N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요 세 가지 다 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는 거는 너를 구하고 나서 그냥 3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를 하면 될 텐데 문제에서 여기다가 내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5까지니까 그럼 4H 1부터 4H 5까지잖아. 이 부분을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게 4H 아니지 5H 5 빼기 1인 거죠. 네. 왜냐면 얘가 여전히 4H 0부터 4H 5까지가 뭐냐면 5H5예요. 방금 요거 했듯이 4H 0부터 4H 5라는 거는 4개를 더한 게 0, 1, 2, 3, 4, 5니까 4개를 더한 게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면 4개 합이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5개 합이 5가 되는 거랑 경우의 수가 같다 그랬죠. 근데 4H 1부터니까 1을 빼준 거예요. 답은 너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조금 더 간단하네. 3의 배수만 찾으면 딱 될 것 같은데 답이 공교롭게 다 3의 배수라서 어쩔 수 없네요. 계산을 하셔야 되고. 계산하면 맞나요? 5H 얼마니? 9시사. 아, 9시사 너무 귀찮다. 9시사 얼마냐? 가끔, 응? 100? 126? 그럼 1 빼면 3 곱하면 375. 답은 4번이네요. 그죠? 넘어가서 18번.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2가 정확히 2개이거나 아니면 4의 배수인 거를 구해달래. 그러면 2의 개수가 중요하고 중복 2가 2개 또는 4의 배수. 그러면 2가 2개인 거 구하시고 4의 배수인 거 구하시고 둘 다 만족하는 거 구하시면 되겠죠? 요 18번은 이제 전원이 다 틀린 그런 문제인데 뭐 답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이 잘못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2가 2개래. 첫 번째 케이스. 2가 2개가 되려면 일단은 이 2개를 써주시고 나머지 2개의 문자는 뭐라고 쓴다? 나머지는 알파라고 쓴다. 중복 순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알파라는 변수의 형태를 놓고 너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알파를 결정한다. 알파를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 1, 2, 아니지 1, 3, 4 세 가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4팩, 2팩, 2팩 곱하기 3의 제곱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두 번째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4의 배수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마지막 뒷부분 두 자리가 얘네가 4의 배수가 되면 되죠.
근데 보시다시피 1, 2, 3, 4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끝자리 4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1, 2 있고 옆에다 쓸게요. 1, 2,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건 없죠. 이 자리가 4의 배수, 4의 배수 판단법을 모르는구나. 100부터는 4의 배수죠. 그래서 뒤에 두 개만 4의 배수면 돼요. 4의 배수 판단법이 그래요. 100 이상은 어차피 4로 나눠 떨어지잖아. 8의 배수 판단법은 그럼 뭐겠어? 1000부터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밑에 세 자리가 8의 배수가 되면 돼요. 얘는 4의 배수 판단법. 그래서 1로 시작하면 1, 2, 2로 시작하면 2, 4, 3으로 시작하면 3, 2, 4로 시작하면 4, 4. 정확하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1, 2 말고 없죠? 2, 4 말고 없고 3, 2 말고 없고 4, 4 말고 없어요.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일단 가능하고 요 네 개에 대해서 4 곱하기 앞에 두 자리는 자유롭게 아무거나 오셔도 됩니다. 4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구해줬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당연히 뭘 빼줘야 되냐면 4의 배수이면서도 정확하게 2를 두 개 사용한 거죠. 요거를 교집합으로 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위에서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다 나열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얘는 개 쉽지. 얘는 어때? 얘는 뭐겠어? 이거 아니야? 이 두 개 쓰려면? 2, 4, 4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즉 얘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여기선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이 둘 중에서 2가 한 번만 쓰이면 되죠. 나머지는. 그럼 얘는 2랑 알파라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순서 자리 바꿀 수 있고 근데 너도 2알파고 너도 2알파고 이런 것들이 다 2알파 아니겠어? 2알파 나열하는 가지수 두 가지 알파를 정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알파를 정한 가지수는 여전히 얘처럼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3, 3, 2에다가 1 더하면 19개가 나와요. 자, 계산해 보세요. 맞니, 준할? 뭐라고? 아, 이거 계산하면 99가 나. 답은 뭐지? 완벽한데? 또 답지가 틀렸나? 내가 틀렸나? 어디 보자. 99인데? 답 99라고 안 했어? 아, 아니, 마치 99 나온대요? 이러니까 약간, 선생님 답이 100인데 99 나온대? 이런 뉘앙스잖아. 너 이 새끼 국어 못하지, 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딱 저건데. 자, 아무튼. 그냥 99요. 이렇게 대답한 대신. 존나 뉘앙스가 막, 틀렸는데요? 약간 이런 뉘앙스여서 틀릴 리가 없죠. 완벽했기 때문에. 자, 우리 숙제. 6문제밖에 안 되니까, 요거, 잽싸게 풀고, 응? 아, 맞다. 20번 풀어줘야지. 그래, 테스트 20번. 그래, 20번이, 저건데. 20번 존나 킬러인데 한서가 풀었습니다. 어디 볼게요. 자, 서로 다른 5개였나요? 5개의 상자. 맞나? 음, 5개의 상자에다가 빨간색 구슬 4개, 파란색 구슬이 6개, 서, 다, 상. 자, 5. 근데 빨, 사, 파, 6. 4, 6. 빈 상자 없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최대 3개. 빨간 구슬은 3개가 안 돼요. 최대 3개이지만, but 3은 안 됨. 안 됨. 자, 이 상태죠?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그럼 이 문제는 일단은 요 빨간색이 3개가 안 된다는 거. 요런 게 일단 좀 독특하고, 그럼 빈상자가 없다는 거. 그럼 빈상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내가 얘네를 이제 채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빨간색을 얼마나 이제 나눠 담는지, 빨간색을 먼저 담아 놓고 그거에 맞추어서 나머지 파란색을 빈 상자가 없게끔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빨간색이 최대 3개가 안 돼. 빨간색은 들어가 봤자 1개 아니면 2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지? 즉 내가 여러 서로 다른 상자에다가 뭔가 2가지 이상의 종류를 담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2가지 대상을 담는 데 있어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빈 상자가 없다라는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이미 빨간색이 안 들어가면 파란색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간색이 하나 들어가면 파란색은 최대 2개밖에 안 들어가고, 빨간색이 안 들어가면 파란색은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의 개수와 파란색의 개수가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단순하게 곱해서 해결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불편하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한 땀 한 땀 졸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판단 자체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나쁘진 않다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여사건 이딴 게 안 된다고. 해볼게.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뭘로 갈까? 우리가 빨간색이 총 4개 있거든? 그렇다는 거는 빨간색 4개를 다 나누어 담는 거. 내가 지금 빨간색의 개수만 순서상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 빨간색을 이렇게 담을 수 있죠. 그죠? 얘가 빨간색인 거야, 지금. 0까지 써주자. 이렇게. 빨간색이 안 담긴 거니까. 그럼 요 빨간색들 4개랑 빨간색이 없는 거를 요 서로 다른 상자 5개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가지수는 5가지예요. 맞죠? 얘네를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그럼 5 곱하기. 그 다음에 너는 반드시 1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파란색이 안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때 최대 3개이기 때문에 너를 편의상 B1, B2, B3, B4, B5, 위에 거는 빨간 거의 개수, 밑에 거는 파란 거의 개수라고 한다면 다 더한 값이 6이 나와야 되고 너는 1 이상이에요. 하지만 얘네는 다 0 이하죠? 0 이상이죠? 그리고 얘네는 다 3,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2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얘는 1개부터 2개까지, 아니지? 3개까지죠? 얘네가 2개까지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양변에서 1을 뺄게. 1을 빼주고 나면 B1, B2, B3, B4, B5 프라임은 이렇게 나와요. 얘네는 0 이상이고 그 대신 상한선이 2가 됩니다. 이렇게. 하한선은 모조리 다 0이에요. 요거 중복조합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그냥 갖다가 다 넣고 여사건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뭘 보면 좋냐면 너를 마이너스 싸그리 붙여. 마이너스 5 되죠? 마이너스 2 되지? 마이너스 2 되니까 10 양변에다 더하지? 다시 플러스 5 되죠?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자, 뭐 하는지 알겠어? 이거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붙여.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거든? 근데 네가 마이너스 5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2가 5개잖아. 그럼 다시 하한선을 0으로 맞추려면 양변에 10을 더한다고. 그럼 다시 5가 됐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가 5라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가 4였으면 의미가 있다고. 6이었어도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5라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거 OHO. 그 다음에 OHO는 이것들에다가 자유롭게 막 담은 거잖아. 얘가 3 이상인 거 뺄 수 있죠. B1이 3 이상인 거. B1이 3 이상이라는 건 뭐야? OH 3 빼니까 2가 돼야 돼요. 맞지? OH2인데 OH2를 총 5개를 빼야 되죠. 그리고 교집합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나눠 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5 곱하기 너가 됩니다. 이만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만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일반화를 하면 돼. 잘 봐. 두 번째. 이번에는
세 개의 상자에다 담아볼게. 세 개의 상자에 담는다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맞아? 요거 지금 빨간 거 순서상으로 쓴 거야. 빨간 거의 순서상을 여전히 5개에다가 나열하는 가지수가 있겠죠? 그 나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돼요? 너는 5팩 나누기 2팩까지가 됩니다.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어느 거에 빨간 게 2개, 1개, 1개, 빵개 담길지를 정하는 가지수예요. 맞죠? 그럼 빨간 거에 대한 결정은 끝났어. 빨간 게 결정이 끝나고 나면 파란 거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한번 볼게. B1 더하기 B2, B3, B4, B5가 6개인데, 자, 얘네 같은 경우엔 반드시 1 이상이고 3 이하예요. 맞죠? 얘네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어때? 너는 0 이상이고 1이기 때문에 2 이하예요. 이렇게 되겠죠? 얘네는 어때? 아니지. 얘네 둘 다 마찬가지죠. 얘네 둘 다 1이니까 얘는 어때? 얘는 0 이상이지만 1 이하죠. 이 부분이 특이해요. 그래? 그러면 나는 너에다가 곱하기 하한선 맞춰줄까? 2 빼야 되죠? 요거 괜찮아? 이렇게 되겠지? 너랑 둘 다 하한선은 0으로 맞춰줬어. 둘 다 1 이상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하한선은 0, 상한선은 2가 됐죠. 그지? 여기는 근데 0부터 1까지예요. 그럼 이거를 해서 그냥 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쪽이 0인 경우랑 1인 경우랑 두 가지로 나눠서 더하는 것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B1이 어차피 0이거나 1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거를 더하는 거나 이거 전체에다가 안 되는 것들을 빼는 거나 그 번거로움이 비슷하다고. 오히려 그냥 0일 때 1일 때 따로따로 해주는 게 편하다고. 해볼게. 자, 0일 때는 얼마가 나와? 너 더한 게 4가 나와야 되죠. 그죠? 즉 4H4가 나옵니다. 근데 4H4에는 네가 3일 수도 있고 네가 3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그럼 너가 3 이상인 경우를 이쪽에서 3을 양변에다 빼보시면 4H1이 되죠. 근데 얘가 4가지라서 곱하기 4 더하기 너가 1인 경우가 있어. B1이 1이 되면 이만큼의 합이 3이 돼요. 그죠? 4개 합이 3이 나. 그럼 여전히 4H3 마이너스 얘가 3일 수 있죠. 3이 되면 안 되는데 역시 4H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가 2 이상일 때 얘네가 3 이상일 때를 따로따로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즉 요만큼이 누구랑 똑같냐면 전체 OH4 마이너스 얘가 2 이상인 거. 얘가 2 이상이라는 거는 양변에다가 2를 빼보면 OH2가 되죠. 마이너스 얘네가 3 이상인 거. 그럼 OH 3 이상이니까 OH 1이 되나? 그렇지. 근데 얘네가 4가지니까 곱하기 4. 얘랑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풀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얘는 너가 0일 때 1일 때 경우 나눈 거고,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전체 다 그냥 다 때리고 너가 2 이상인 거 빼주고 너가 3 이상인 거 빼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너가 2 이상이면서 너가 3 이상이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지. 너가 2 이상이고 너가 3 이상인 거. 근데 그러려면 합이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오변이 4죠.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너가 2고 너가 3이고 이런 케이스는 없을 거 아니야. 너가 4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 자, 됐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원래 이래. 이게 풀이가 한 페이지 정도 돼. 세 번째는 우리가 두 칸에 나눠 담을 수 있죠? 두 칸에. 우리가 세 칸에 나눠 담은 거 있고 두 칸에 나눠 담을 수 있는데 두 칸에 나눠 담는 거는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요거 말고는 없어요. 왜? 1, 3이 안 돼. 빨간색은 3개까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끝이지. 이거 나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야? 5팩 나누기. 2팩, 3팩 아닌가? 곱하기. 너에다가 그럼 이제 뭘 또 정하시면 되냐면 얘네가 이제 각각 저렇게 또 되겠죠. B1, B2, B3, B4,
곱하기 5인데 역시 합은 6이고 이만큼 세 개에 대해서는 얘네는 1 이상 3이야. 너네에 대해서는 0 이상 1이야죠. 이렇게 역시 양변 3 뺍니다. 0부터 2까지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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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도 프라임 붙여줄 거야. 너가 3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에다 다 때린 거 5H3 빼기 상한선을 초과한 거 너가 각각이 2 이상인 거 5H 1인데 너가 2 이상일 수 있고 너가 2 이상일 수 있죠. 빼기 각각이 3 이상인 거 그러면 OH 0인데 3개죠? 곱하기 3 답은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어요? 첫 번째, 빨간색들의 개수를 정해주고 나서 빨간색을 정해주고 나면 파란색들의 개수가 정해지는데 파란색들의 개수의 범위가 정해져요. 그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서 그 범위를 만족하는 중복조합의 상황을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 범위를 만족하는 중복조합의 상황을 해결할 때 항상 첫 번째 하한선을 먼저 맞춰주고 상한선은 어떻게 한다? 상한선은 안 되는 것들을 빼는 방식으로 간다. 여사건으로 간다. 너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너가 2보다 커나 같은 것들을 빼주고 얘네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네가 3보다 커나 같은 것들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식을 다 싹 쓴 게 이거예요. 준아 빨리 계산해봐. 이거 해서 맞추면 쉬는 시간 할게요. 원래 숙제 풀려고 그랬는데 요게 풀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A 더하기 B를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일단은 정육면체 6색이면 원래 어떻게 구했죠? 정육면체 6색이면 전체 6팩에다가 6분의 1 정육면체니까 6분의 1 근데 한 면이 정사각형이니까 4분의 1 정팔면체 같은 경우에는 8팩 정팔면체니까 8분의 1 한 면이 정삼각형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둘이 더하시면 된다. 46번 항상 정 n면체를 서로 다른 n개의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는 n-1팩토리얼 곱하기 한 면이 이루는 세 변의 그러니까 변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남자 셋, 여자 다섯이 원탁의 임의로 앉을 때 어떤 여자도 적어도 한쪽에 남자가 앉는 경우의 수를 밑줄 치시고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경우가 없다.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남자가 셋이 있고 여자가 다섯이 있는데 얘네를 이제 여자 5명을 잘 쪼개야 되죠. 어떻게 쪼갤 수 있죠? 너를 몇 개의 조로 쪼갤 수 있죠? 첫 번째 여자 3조로 쪼개는 경우 2조로 쪼개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2조로 쪼개면 아무리 잘게 2명, 3명이기 때문에 3명이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아무리 최소로 쪼개도 3조로 쪼개는 경우 4조로 쪼갤 수 있나요? 여자 4조로 쪼갤 수 있어요? 물론 여자 자체는 4조로 쪼갤 수 있어. 2명, 1명, 1명, 1명 쪼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앉아야 되면 사이사이에는 반드시 남자가 들어가야지만 여자들 조끼리 구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남자가 3명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자체가 안 돼요. 남자가 4명만 있었어도 아예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야. 남자가 4명 있었으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돼요. 이 문제는 그냥 여자가 반드시 세조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세조를 이루는 방식 자체가 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남자 여자의 자리가 정해지죠. 자, 남자 여자의 인원수를 먼저 체크를 할게. 둘, 하나. 원탁에다가 하나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남자 3명을 넣을 건데 어차피 남자가 한 명씩밖에 안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즉 남녀의 자리가 정해지는 케이스는 이쪽에 여자 둘 앉고 여자 하나 앉고 남자가 사이사이에 한 명씩 앉는 이와 같은 종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너에다가 나머지 남녀를 이제 나열을 하는 5팩, 3팩을 그냥 곱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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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남자. 요거밖에는 없다. 이런 모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회전했을 때 더 이상 일치하지 않죠. 회전에서 일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너가 한 명, 두 명, 두 명이라서 한 명, 두 명, 두 명은 아무리 돌아가도 같아지진 않죠. 그죠? 답은 그냥 요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에 있죠. 50번. 빨간 구슬 하나, 흰 구슬 둘, 검은 구슬 6.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은 어떻게 풀어낸다고 했냐면 요 개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다가 그냥 원순열이기 때문에 개수가 9개니까 9분의 1을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어내는 방식은 9팩 나누기 6팩 2팩인데 원순열이기 때문에 9개니까 9분의 1.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답은 그냥 이렇게 나온다.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할 수 있죠? 넘어가서 71번. (0, 1, 2, 3, 4, 5) 6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를 택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두 종류 혹은 네 종류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일단 쓸 수 있는 거는 0, 1, 2, 3, 4, 5가 사용 가능. 그리고 5자리 수죠. 5자리 자연수. 근데 사용할 때 문자 자체를 두 종류 또는 네 종류만 사용을 하겠대요. 자, 한번 경우를 나눠볼게. 그럼 첫 번째, 2종을 쓰는 경우가 있어. 2종을 쓴다는 거는 이런 게 가능해요. 알파,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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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이렇게 1개, 4개 쓸 수도 있고 2개, 3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죠. 굳이 내가 4개, 1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거나 한 문자는 한 번 쓰고 다른 문자는 4번 쓴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는 이렇게 그냥 두 가지. 두 번째, 4종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4종을 쓸 수도 있어요. 즉 하나를 2번 쓰는 거지. 그럼 해볼게. 얘네를 이제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내가 얘네는 지금 같은 종류죠. 얘네 4개는 다 같은 종류예요. 그럼 요것들이 나열되는 가지수는 얘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가지가 돼요. 맞죠? 위에 거, 요 문자열을 나열하는 가지수 5가지, 너가 10가지. 근데 그 중에 맨 앞에 오는 문자가 있을 거라고? 그 맨 앞에 오는 문자가 뭐가 되느냐? 만약에 알파, 베타, 베타, 베타 이렇게 돼 있다면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0을 제외한 5가지가 돼요. 맞죠? 역시 베타가 될 수 있는 거는 앞에서 0을 뽑았고 0이 아닌 5가지 중에 하나를 뽑았고 그럼 남은 5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역시 5가지가 돼요. 근데 이거는 얘네가 어떻게 나열되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베타, 알파, 베타, 베타, 베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할지라도 얘가 되는 거는 0이 아닌 5가지, 너는 너를해서 선택한 하나를 뺀 5가지 이렇게 된다고. 즉 어느 쪽이건 5 곱하기 5가 된다는 거죠. 너라고 다를까요? 다를 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총 4개를 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사실은 알파부터
베타, 감마, 델타까지 정해줘야 되는데 맨 앞에 있는 문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0이 아닌 게 와야 되니까 항상 5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0이 아닌 걸 골랐으니까 남은 5개 중에 또 하나가 돼야 되죠. 5, 4, 3이 되겠죠. 곱하기 역시 너를 나열하는 가지수. 요거 나열하는 가지수는 5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이거 얼마 나오니? 15 곱하기 5의 제곱. 375. 5의 제곱을 묶을 걸. 여기도 5의 제곱 있으니까 2팩. 6팩이네. 너가 25. 개 큰 게 나오네. 개 큰 게 나오나 보다. 답이 되게 크네. 이거 얼마냐? 735 곱하기 25. 안 맞는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6팩이 720 맞잖아. 뭐가 이상하지? 5팩 나누기 2팩. 했고 4종 썼고 맨 앞에 0 안 들어갔고 4종류, 2종류. 하나, 둘. 나열, 열. 나열, 5. 근데 5의 제곱. 맞고 너는 4종. 2개 쓰고 요거 나열. 5팩 나누기 2팩. 날렸고 너를 정한 게 5. 그럼 너는 정해졌고 5, 1, 5, 4, 3. 뭐가 이상하지? 뭐가 약간 이상한가 본데? 5, 1, 5, 4, 3. 5의 제곱. 아닌가? 이게 계산하면 나오나? 아닌데? 3003, 응? 그지? 이거 너무 크게 나오지? 곱하기 한 5 정도가 아닐까? 뭐 5를 너무 많이 곱한 것 같으네? 이 정도면 적당히 비슷한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 얘도 없네. 띠로리? 쉽게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나? 에이, 잠시만 한번 검증을 좀 해볼게요. 5자리 수가 돼야 되니까 맨 앞자리가 5가 되면 안 되죠. 2종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이웃하거나 이런 얘기 없죠? 두 종류를 쓴다는 거는 1개, 4개, 2개, 3개. 요거 맞죠? 너를 나열하는 게 예를 들어 너랑 아니지?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0이 아닌 5가지, 베타가 될 수 있는 거는 0이 아닌 거를 하나를 선택을 했고, 그러면 이제 5가지 중에 1개, 그게 5가지. 그리고 나머지 얘는 같은 게 들어가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너가 25가지. 이상한 거 없는데? 너도 25가지. 그죠? 왜냐면 얘는 베타 알파니까. 이런 것도 여기까지가 5가지, 너가 또 5가지. 맞아요. 얘가 틀렸나 본데? 4종. 4종이 틀렸나 본데? 4종. 4가지 종류를 쓴다는 거는 5자리니까 하나를 2번 쓸 수밖에 없어요. 맞죠? 알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얘네가 나열되는 게 5팩 나누기 2팩까지.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열이 됐어. 그러면 알파를 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 0을 제외한 5가지 맞죠? 베타를 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 0을 제외한 하나를 선택을 했고, 예를 들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감마는 너를 제외한 하나, 둘, 셋, 4개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너는 3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혹시 이상한 게 없는데? 버그인가? 뭐지? 5의 제곱 4 곱하기 3. 너는 5의 제곱 너가 나열되는 게 10, 옷이 10가지 맞잖아. 15개. 이게 내신 기출이라 오답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객관식이라서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크다. 여기가 25가 곱해지는 것만 답이 다 25의 배수인 걸로 봐서는, 25의 배수가 많은 걸로 봐서는 답이 왠지 5번일 것 같은데, 얘 때문에. 답이 5번인가? 이거 답이 몇 번인지 아니 혹시? 답 5번 맞아? 아씨, 그럼 나머지 뭐가 경우의 수가 틀렸나 본데. 3375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로 약분 6, 6, 7호 5로 약분 1, 3, 5 135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너가 15잖아. 그럼 얘가 120이 나와야 돼. 120이라는 건 5팩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부분이 뭐 이상하다는 건데? 사실 모르겠다.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데? 135? 얘가 15니까 얘가 120이 돼요. 120이 5팩이잖아. 5팩 곱하기 5란 얘긴데. 5의 제곱. 그러니까 5의 제곱을 묶이면 얘가 이렇게 되면 딱 맞거든?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120, 너가 15? 그럼 135 곱하기 25 하면 얘가 딱 맞는데 뭐가 이상해요. 얘는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90번. 90번 보시면, 야, 90번 4개 중에서 도대체 어느 게 질문인 거죠? 문제 4개. 3, 4번? 오케이. 같은 종류 연필 A개와 같은 종류 볼펜 B개. 일렬을 나열하는 가지수는, 얘는 뭐야? 플러스 B 팩토리얼 나누기 A 팩 B 팩이잖아. 그럼 A 플러스 B C A랑 똑같은 거 아니야? 참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총 자리가 A 플러스 B개고 그 중에서 연필의 자리를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C, A가 되겠죠. 4번. 3개의 문자 중복 활용해서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택할 때 A, B, C는 모두 같은 기호로 사이의 경계는 모두 짝대기로 나타냈대. 그랬을 때 중복조합 3H4라는 거는 3개의 동그라미와 2개의 짝대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죠. 이게 처음에 중복조합을 증명해드린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동그라미를 4개를 놓고 지금 A, B, C 3개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짝대기를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치면 얘는 A가 1이라는 의미고 너는 B가 1이라는 의미고 너는 C가 2라는 의미예요. 예컨대 이렇게. 즉 요것들에 대한 나열이랑 A, B, C 순서상이랑 1대1로 대응되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뭐에 대한 증명이었냐면 NHR이 N 더하기 R 빼기 1 CR과 똑같다. 그래서 4번이 참이 돼요. 4번이 중복조합 증명입니다. 처음에 수업할 때 했어요. 이거 중복조합 처음 수업할 때. 겨울방학 때. 됐죠? 96. 답이 틀리다고? 잠시만. 세 개가 세 개가 아니네. 동그라미가 네 개네. 틀렸어요. 동그라미가 네 개예요. 동그라미가 네 개고 두 개 저거예요. 동그라미가 네 개가 돼야죠. 그러니까 요게 동그라미의 개수예요. 여기. 이 문자가 동그라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4라는 게 동그라미의 개수예요. 동그라미의 개수를 ABC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눠 먹는다라는 거를 경계로 두 번을 경계로 나누었을 뿐이에요. 자, 96번. 96번에 얘는 둘 다인가? 뭐 둘 다일 것 같기도 하고. 일단 XY 두 개의 집합을 줬죠. X는 1부터 5까지, Y는 마 2, 마일 0, 1, 2. 근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G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1번 F3이 3이고 X가 3보다 크면 F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FX는 3보다 커나 같은 함수 너의 개수를 구해달래. 1번은 뭐 하는 거냐면 이쪽에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는데 F3은 일단 3으로 가고 1, 2에 있는 애들은 3이라는 함수 F3 너의 함수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간다고. 그 다음에 4, 5에 있는 애들은 어디로 가냐면 F3인 3보다는 좀 거꾸로다. 거꾸로다. 얘네가 여기로 간다. 얘네가 밑으로 가네. X가 3보다 클 때가 위로 가는 거죠. 얘네가 여기로 가고 얘네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을 대응시키는 가지수는 3의 제곱까지, 얘네가 대응되는 게 역시 3의 제곱까지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로 대응될 때 F4랑 F5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F3보다, 즉 3의 함수값인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으로 대응이 되기만 하면 되지 4랑 5 사이에는 서로 대소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3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2번 A와 B가 둘 다 X의 원소. 근데 A, B이면 G, A의 제곱 너가 G, B의 제곱을 인 함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응 자체가 GA의 제곱, GB의 제곱, 지금 함수 값을 제곱한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얘네가 1부터 5까지가 얘네로 대응이 될 때 요거를 만족하는 그런 케이스는 두 가지. 지금 B가 요 사이로 끼는 거예요. 사실 절대값 GA가 절대값 GB 이렇게 된다고 봐도 되나?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럼 예를 들어 1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1로 대응이 됐어. 그러면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너가 너보다 1보다는 2가 크니까 더 너가 마이너스 1의 절대값보다는 예컨대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즉 얘가 마이너스 1로 대응됐으면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0은 대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케이스를 이 부호 때문에 좀 불편하고, 우리가 절대값이 같은 것들이 있죠. 얘네끼리는 서로 같고 얘네끼리 절대값이 서로 같단 말이야.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2와 2.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해볼 거냐면 너를 포함을 하지 않고 0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0이 없을 수도 있죠. 0이 만약에 없다면 너에서 너로 대응될 때 절대값 입장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 또는 2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요 절대값 gx라는 거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너는 몇 가지밖에 없냐면
절대값은 1 또는 2로만 가니까 2h 5가 됩니다. 맞죠?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요 gx의 함수의 절대값을 정한 거예요. 절대값이 1 또는 2로밖에 못 가니까. 근데 절대값이 1일 때는 사실은 마이너스 1도 있고 2일 때는 또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 5개의 원소가 대응된 거니까 부호를 결정하는 2의 5승가지를 너가 부호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돼요.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어느 경우에 해당하냐면 0이 없을 때에 해당해. 근데 0이 사실은 될 수가 있죠. 근데 0이 된다면 누가 0이 되겠어? 요 1쪽이 0이 되겠지. 왜냐면 너의 절대값이 제일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0이 존재한다면 1이 반드시 0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거 얘는 0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얘가 0이고 너는 0이 아닌 경우. 그럼 얘가 0이면 그리고 얘는 0이 아니면 여전히 하나, 둘, 셋, 넷. 사실은 얘네만 너로 대응시키면 되지. 왜냐면 F1은 0이니까. F1이 0인 건 정해졌어요. 즉 0이 한 개인 경우. 0이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H4 곱하기 2의 4승이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규칙성이 쭉쭉 나오죠. 너도 0이고 너도 0인 경우. 그럼 3, 4, 5에 대해서만 2H3 곱하기 2의 5승이 될 거고 2의 3승 2H2 곱하기 2의 제곱 2H1 곱하기 2의 1승 모조리 다 0이 되는 한 가지. 그래서 답이 이만큼이 나와요.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내되 요 부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0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내가 2의 거듭 제곱을 곱한다는 방식을 취한다는 게 요 96번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요 괄호 2번은 선생님도 이제 처음 보는 문제인데 조금 어렵네요. 자, 됐고 우리 중복조합 문제 잽싸게 풀고 어차피 특별히 설명할 거는 추가적으로 뭐 개념 설명할 거는 없고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빨리빨리 풀게요. 하고 일찍 마칠 거니까. 방정식의 해의 형태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복조합을 정의를 하는데 이 방정식의 해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1번 같은 게 기본이죠, 그죠? 1번 음이 아닌 정수에는 그냥 3H9가 될 거고 양의 정수회가 되면 1씩 다 빼가지고 3H6이 되겠죠? 1 이상, 2 이상, 3 이상이면 양변에서 6을 빼서 3H3이 되겠죠? 답은 그러면 3H9, 3H6, 3H3 이렇게 세 가지가 되더라. 괜찮죠? 두 번째 1번이랑 2번이랑 거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자 2번을 보시면 이번엔 자연수 너의 순서상에 대한 얘기인데 자연수이기 때문에 111, 그 다음에 3을 빼주면 6을 빼는 거니까 너 더하기 3 오메가 프라임는 1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오메가가 0일 때 너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 오메가가 얼마까지 가능하죠? 4까지 가능한가요? 너가 0이면 3H13 3H10 7 4 1까지죠. 얘가 1번이랑 거의 생긴 게 똑같죠. 그 다음에 3번 자연수 역시 1보다 크나 같은 것들 근데 x와 y는 홀수 z와 오메가는 짝수 홀수 짝수를 딱 정해줬거든. 문제에서 홀수 2개 짝수 2개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홀수가 될지 누가 짝수가 될지를 정해줬어요. 뭐 정해줬으니까 그냥 풀면 되지. 우리가 x와 y가 홀수인데 도입을 줄 때 이제 x, y를 어떻게 도입을 주는 게 좋다고 그랬냐면 2x 프라임 플러스 1 2y 프라임 플러스 1 중요한 거는 z와 오메가도 이 z 프라임 플러스 2로 잡아주시는 게 편해요.
요렇게 잡아주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네가 0 이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짝수라고 잡으면 우리가 2x 이렇게 잡지 누가 짝수를 2x 더하기 2로 잡아. 하지만 음한인 정수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입을 주는 게 한 번에 풀기가 더 편해요. 24에서 그럼 얼마를 빼면 돼? 전체 6을 빼면 18, 2로 나누면 9, 답은 4h. 9니까 13c, 9는 13c, 뭐야? 10, 4h 9니까 12c, 12c 9. 12c 9는 12c 3이랑 똑같죠? 답은 2번에 있네요. 그죠? 넘어가서 4번. 이번에는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동그라미는 5. 근데 마이너스 z라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z 자체를 그냥 z'으로 이렇게 바꿔줘. 그러면 여전히 음한인 정수회로 바꿀 수가 있거든. 물론 형태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z가 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z'은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x랑 y는 자연수죠. 1보다 커나 같죠. 그럼 결국에는 x', y', z' 이렇게 쓰자. 일단 너가 1 이상, 1 이상, 너가 마이너스 5 이상. 자,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너 5 더하고 너 1 빼고 또 1 빼면 최종적으로 3을 더하겠지. 답은 3h 8는 10c 2가 되겠죠. 근데 왜 답이 안 나오지? x, y, z? 아, 자연수구나. 요게 안 맞다. x, y, z가 자연수면서 얘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z는 1보다 커나 같으니까,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요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만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너는 5 더하면 z, 너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더블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너는 0, 5 더했으니까 4. 이렇게 0, 0. 5 더해서 4 되는 거 맞나? 응. 는 8이었나요? 8이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H8에서 빼기. 너가 5 이상인 거 3H. 3 빼주면 되네요. 이렇게. Z가 5 이상이 되는 걸 뺐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y 치환하시고 2 오메가기 때문에 오메가 자리에는 0, 1, 2, 3 차례로 대입하시면 되죠. 즉 5번은 뭐랑 뭐를 합쳐놓은 문제야? 5번은 2번이랑 4번을 합쳐놓은 문제예요. 보이나요? 2번에서 우리가 오메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했잖아. 그지? 그래서 2번에서 오메가를 차례로 대입했듯이 얘도 2 오메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차례로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혹시 요거 기억나?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5번은 하나만 2가 곱해진 거고 얘는 하나를 제외하고 2가 다 곱해진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가 홀수 이렇게 해석했죠. 기억나죠? 아까 풀었던 3의 배수 뭐 그 문제랑 거의 똑같은. 그래서 표현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도입하는 게 다르다. 5번은 그냥 하나만 문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부분만 찬찬히 대입해서 푼다. 자, 6번은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 합이 6인데 서로 다른 순서상, 정수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였고, 얘 이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0의 개수로 케이스를 나눴죠. 0이 없을 때, 0이 1개일 때, 0이 2개일 때, 0이 3개일 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0이 1개일 때, 0이 없을 때, 0이 없을 때는 x, y, z 절대값이 다 1보다 커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3h3이 나와요. 근데 3개 다 부호가 가능하니까 2의 3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0이 1개일 때 0을 골라줍니다. 3시 1. 예컨대 x가 0이야. 그럼 나머지는 1 이상이라는 거지. 역시 2h4가 되고 2의 제곱까지가 되겠죠. 그럼 두 개가 0이야. 3시 2가 되고 곱하기 2의 1승이죠. 이렇게. 요거 세 가지 더 하시면 된다. 얘가 지금 0이 없는 거, 0이 1개인 거, 0이 2개인 거예요. 참고로 0이 1개인 거에 교집합이 0이 2개인 게 아니에요. 얘는
0이 한 개라는 거는 한 개만 0인 거야. 두 개만 0인 거야. 한 개가 0이고 나머지가 자유로워서 이 중에서 또 0이 돼가지고 두 개가 0이 되는 케이스 이런 게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명제가 달라요. 그죠? 자, 넘어가서 7번은 어렵진 않고 6번과 역시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자, 7번 어디부터 정해야 되니? 뭐부터 정할까? 보니까 7번은 5번과 6번의 콜라보야. 사실은 잘 안 보이겠지만 뭐부터 정하는 게 맞아? x부터 정하는 게 맞아. x만 유난히 다르잖아. 왜? x제곱이란 말이야. x는 x제곱이 0이거나 1이거나 4거나 9거나 즉 케이스 자체가 몇 가지가 없어. x제곱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0, 1, 4, 9 네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xyz가 0이 아니라는 건 yz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도 0이 아니네. 그지? 그럼 yz가 0이 아니라는 거는 yz 절대값의 순서상에 대해서 항상 2의 제곱까지를 곱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x제곱에 대해서도 2의 제곱을 곱하게 돼 있죠. 그죠?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다. 넘어갑니다. 8번 보세요. 자, 다 곱한 게 짝수 밑줄. 그리고 다 더한 건 12하. 그래? 그러면 짝수라는 얘기는 그리고 작거나 같다 10이라는 얘기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기가 되게 불편해. 이대로는 찾기가 좀 불편해요. 애시당초에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왜 불편하죠? 그죠? 적어도 하나 이상 짝수다라는 표현이 곱이 짝수인 거기 때문에 보통 곱이 짝수인 건 무조건 뭘로 해결하냐면 곱이 홀수인 걸 전체에서 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너의 전체에 해당하는 ABC 합이 1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얘는 중요한 거는 자연수 ABC지. 그지? 그러면 자연수 ABC이기 때문에 너를 A', B', C'이라고 본다면 너는 원래는 작거나 같다 7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음한인 정수에 4H 7이 나와야 돼요. 맞죠? 요거 부등식 얘는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이거랑 똑같다 그랬어? D가 0일 때부터 7일 때까지가 바로 요거예요. 맞죠?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합니다. 부등식 넣어 나오면 4H 7. 그래서 얘가 전체 가지수야. 그러면 너가 짝수인 게 아니라 홀수이면서 너를 만족한다는 거는 ABC가 다 홀수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써도 괜찮죠? 일식 다 뺄게요. 2로 나눌게. 근데 어차피 A', B', C'이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죠. 원래 2분의 7인데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해라는 거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시 얼마야? 맞아? 빼면 되지. 끝이죠. 넘어갑니다. 8번에서는 두 가지를 쓴 거야. 가번 조건에 대한 여사건. 그 다음에 저 부등식 표현을 하나의 중복조합으로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했다. 넘어갑니다. 9번이 어려운데 자 볼게요. 9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아인 정수 모든 수소쌍의 개수를 구해봐라. A, B, C, D 중에 가장 큰 값은 나머지 세 수의 합보다 크대요. 그리고 다 더한 건 1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내가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를 누구라고 할까? 일단 고를게요. 뭐 A라고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봐봐. 애초에 얘가 제일 크고 나머지가 얘네란 말이야. 그러면 10보다 작거나 같게끔 내가 경우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가능한지를 한번 해볼게.
먼저 어차피 BCD는 음아닌 정수예요. 그럼 너가 1이고 너가 0인 거 가능한가? 요거 가능하죠.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맞지? 너가 2가 되면 BCD 합은 뭐가 가능하죠? 0이랑 1이 가능한 거 맞나? 3이 되면 0, 1, 2까지 되는 거 맞나? 4가 되면 지겹죠? 0부터 3이 되고 5가 될 수 있나요? 6이 되면 6이 되면서 좀 달라져요. 6이 되면 A가 6이 되면 0부터 4까지밖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지? 이게 되면서 얘도 돼야 되는 거야. 합이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7이 되면 8이 되면 9가 되면 10이 되면 그러니까 대칭이네. 이거 하면 되네. 맞아요? 자, 세 개 합이 0부터 4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는 4H4가 됩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얘가 누구냐면 B 플러스 C 플러스 D예요. 너네가 0, 1, 2, 3, 4가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뭐였냐면 4H4였어요. 그죠? 너가 작거나 같다 4인 거니까. 0부터 3까지는 당연히 뭐겠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4, 3, 2, 1, 0이니까. 근데 다시 이거는 누구야? 곱하기 2고 끝이죠? 답은 이렇게. 쉽죠? 중복조합끼리 여러 개를 더해서 하나의 중복조합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10번 여러분이 해본 적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은 해줘야 될 것 같다. 11번 봅시다. 자, 역시 자연수 A, B, C, D이고 다 더해서 일단 28. 근데 A는 6 이상, B는 2A보다 커나 같대. 일단 B가 2A보다 커나 같다는 점에서 우리가 B랑 그러니까 B랑 A를 정해야지만 B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럼 A랑 B의 범위가 정해져야지만 사실은 C, D, E의 합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A 플러스 B는 4의 배수래. 자, A 플러스 B는 4의 배수 일단 밑줄. 그럼 A 플러스 B도 4의 배수. 사실은 잘 보시면 A 플러스 B가 4의 배수기 때문에 C 더하기 D 더하기 E 역시 4의 배수가 된다는 거 보이나요? 그죠? 뭐 그렇겠네. 그럼 한번 볼까? 자, 이 상태. 근데 A는 6 이상, B는 2의 이상, 그리고 A 더하기 B가 4의 배수. 4의 배수 중에서 어떤 게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차피 A 값이 정해지면 B 값의 범위가 나와요. 근데 A 더하기 B가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A, B 순서상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A 값이 애시당초에 존나 커요. 그죠? 그러면 봐봐. 케이스를 그러면 A부터 정해줘야 B가 정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근데 너네가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B는 어떤 게 가능하죠? 뭐부터 가능해? A가 6이면 B는 12 이상인데 너 더하기 너가 4의 배수가 되는 거 뭐부터? B는 10? 4부터 가능하죠? 그 다음엔 쭉쭉쭉이지 뭐. 근데 여러 개가 될까 이렇게까지? 합이 28이 돼야 되거든? 그럼 너 더하기 너가 20이면 CD 합이 얼마가 되냐면 20이 나와요. 8이 나와요. 8. 6, 14일 때 얘가 나온다는 거야. 18일 때는 4가 나오고 22일 때는 0이 나와요. 아니, 6이 나와요. 응?
0이 나와요. 0.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1 이상이죠.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겠죠. 이런 게 안 돼요. 생각보다 몇 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 답은 3H. 5 더하기 3H. 1. 여기까지가 언제예요? A가 6일 때예요. A가 7이 되면 생각보다 몇 개가 안 돼. B는 14 이상이거든. 14 이상 중에서 너랑 더해서 4의 배수 나오는 거 뭐 있죠? 17부터 가능한가요? 7 더하기 17이니까 24지? 그러면 24라는 건 CD 합이 얼마야? 4란 얘기죠. 그죠? 4는 누구예요? 3H1이지? 즉 A가 7이고 B가 17인 경우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요 CD 합이 4고 3H1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A가 8이 되면 어떨까? B는 이렇게 되나? 그죠? 즉 8이고 16인 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3H1이에요. 답은 어떻게 되냐면 3H1이 얘도 이제 3H1이라는 거지? 3H1이 한 개, 두 개, 세 개 더하기 3H5 이렇게. 답은 3H5 더하기 3 곱하기 3H1 몇 개 없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점이 서로 같은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답은 뭐겠어? 4H 10 마이너스 둘이 서로 같다는 거는 2로 나눠주면 그리고 2를 빼주면 2H5가 되겠죠? 답은 4H 10 마이너스 2H5가 된다. 넘어가서 13번부터. 자, 얘가 이제 요 형태를 방정식으로 잘 표현을 해달라는 거고 볼게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각각 4개씩. 근데 6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수. 그럼 결국에는 내가 빨, 노, 파를 몇 개씩 꺼내느냐에 대한 얘기지. 그럼 각각을 꺼내는 개수를 편의상 A, B, C라고 부를게요. 총 나는 몇 개를 꺼내야 되냐면 6개를 꺼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개수가 4개씩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4라는 얘기예요. 상한선이 4니까 어떻게 쓰면 돼? 전체 3H 6에서 상한선을 넘어가는 5 이상이 되는 3H1을 빼주면 되죠. 근데 A가 5 이상, B가 5 이상, C가 5 이상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혹시 여러분 웹툰 중에서 야매떼 5 이상이라는 미안해요. 그런 웹툰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병신 같은 웹툰이 있는데 이 5 이상 할 때마다 자꾸 그게 떠올라서 선생님이 이제 호주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웹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웹툰을 추천을 하는 거야. 주인공이 5이에요. 그래서 웹툰 이름이 야매떼 5 이상입니다. 야매떼 5 이상. 나중에 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5 이상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나겠죠? 자, 보겠습니다. 똑같은 컨버스 4개, 2개, 5개, 여전히 6개. 근데 13번과 14번이 99% 일치하는 문제지, 사실은. 잘 봐봐. 13번과 14번이 99% 일치해요. 4개, 2개, 5개, 6개라는 점에서 개수만 조금 달라. 근데 누가 되게 마음이 불편해? 넷, 둘, 5 중에 뭐가 제일 마음이 불편해? 2개가 좀 불편하지 않니? 2개가 상한선이 너무 작지 않아? 얘는 2개 이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는 4 이하, 너는 2 이하, 너는 5 이하예요. 그러면 얘도 역시 방금처럼 여사건으로 해도 괜찮아. 왜냐면 여사건의 교집합이 없기는 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B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도 돼. 근데 나 같으면 그냥 여사건으로 다 일괄적으로 할 것 같아요. 너 0은 뭐죠? 자, 그래 해볼게. 3H6에서 너가 3H1이었고 너가 3H3인가? 너가 3H0이죠? 이렇게. 그래서 A가 5 이상일 때, B가 3 이상일 때, C가 6 이상일 때. 세 가지. 거의 똑같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15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할 수 있겠냐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 평균이 5 이상인 걸 보고 싶지?
평균이 5 이상이라는 거는 5개의 평균이 5 이상이 되려면 합이 25 이상이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평균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합에 대한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식을 이렇게 써볼게. 각각의 주사위를 A, B, C, D, E 너가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근데 잘 봐. 주사위의 눈은 범위가 이와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A, B, C, D, E 전체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지? 근데 부등호 방향이 이쪽인 게 너무 불편해. 부등호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뭐뭐 더한 게 얼마 이하가 되는 순서쌍의 개수는 하나의 중복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계속했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예를 들면 4 이하. 그럼 어떻게? 4, 2, 7, 4 이런 식으로 바꿨어. 근데 너가 4 이하가 되는 것만 할 수 있어. 저렇게 얼마 이상이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부등호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바뀌겠어 부등호가?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A, B, C, D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각각 A', B', C', D', E'이라고 이름을 새로이 부른다면 우리가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고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양변에다가 이제 30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0부터 5까지가 나오고 너가 정확히 5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해가? 이게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 무슨 뭐 여러 개 무슨 문제를 푸는데 틀린 문항의 개수인가? 뭐 해가지고 약간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얘는 원래 주사위 합에 대한 얘기잖아. 주사위 합에 대한 이야기를 주사위 눈이 1이라는 거를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6에서 5만큼 모자라다고 볼 수 있지. 주사위 눈이 2라는 거는 6에서 4만큼 모자란 걸로도 볼 수 있죠. 그러면 합이 25가 되려면 최대 합인 30에서 5만큼 모자란 거지, 그지? 모자란 것들의 합이 정확히 5 이하가 되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부족함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고. 주사위 눈이라는 건 1부터 6이잖아. 근데 3이라는 주사위를, 아니 3은 좀 애매하다. 2라는 주사위를 6에서 4만큼 부족하다로 볼 수 있다고. 전체 합이 25가 된다라는 거는 6개를, 아니지 5개를 다 굴려서 다 6이 나오는 30에서 5만큼 부족하다의 관점을 볼 수 있다고. 얘는 그런 관점으로 본 거라고 사실. 부족한 것들의 합이 5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6H5가 되겠죠. 얘는 식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갑니다. 16번. 이거 우리 한번 풀어준 적이 있는데, 내가 부등식으로 해가지고 풀어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니? 16번. 기억 잘 안 나죠?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0부터 n까지의 정수가 있고, 근데 4번을 꺼냅니다. 4번을 꺼낸 숫자를 각각 A1, 아니지 AN 밑에 있으니까 X1, X2, X3, X4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순서대로 항상 꺼낸 공이 앞에 거보다 작지 않다는 거는 크거나 같아진다는 얘기야. 뒤에 꺼낸 거일수록 커야 돼요. 같아도 되고. 범위는 0부터 n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세 번째 꺼낸 공 적힌 수는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보다 이만큼이 더 크대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너의 차이 이런 것들을 새로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는 n이 되겠죠? 이만큼의 차이. 근데 이만큼이 플러스 2래네. 그러면 너를 정하는 가지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2H가 나오고,
너 더한 게 n-2가 돼야 되니까 3hn-2죠. 이게 바로 누구냐면 an이에요. 이거 끝이죠. 16번은 이게 가장 좋은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16번이 원래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이 방식으로 풀면 아주 깔끔해요. 세로의 차이로 정의하고 이 차이로 표현된 것들을 부등식으로 결국에는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번은 졸라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이따가 나중에 해보시고 어렵진 않아요. 18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이 몇 문제더라? 오늘이 문제가 좀 많은데. 중복조합이 중요해서 문항 개수가 좀 많아요. 중요한 유형들이 좀 많고. 근데 몇 개 뭐 봤던 것도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18번.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해봐라. f4는 짝수.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항상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이와 같이 등호가 들어가는 형태로 작거나 같고 4보다 클 때는 항상 f4보다는 fx가 더 커야 된대요. f4는 짝수래. 한번 해볼게.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 문제에서 f4가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4라는 녀석이 갈 수 있는 곳은 2, 4, 6이 되겠죠. 자, 첫 번째 2로 갔다고 칩시다. 만약에 너가 2로 간다면 1, 2, 3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얘네는 4까지 포함했을 때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은 항상 요 대소관계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4가 2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로 대응이 되겠죠. 이쪽으로. 근데 대응될 때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응되는 방식이 EH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부터 4는 항상 등호가 들어가는 중복조합의 형태로 이제 함수를 찾아줄 수가 있고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너가 4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는 얘네는 항상 f4보다는 더 큰 함수값인 얘네로 대응이 돼야 돼요. 맞죠? 즉 3부터 6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풀어낼 때 여기서 2H3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4H2라든지 4C2라든지 이렇게 식을 쓸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얘는 요 5랑 6끼리는 대소관계가 있어 없어? 5와 6은 대소관계가 없어요. 1, 2, 3끼리는 대소관계가 있지만 5랑 6은 대소관계가 없어요. 함수값끼리.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4의 제곱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이 언제냐면 4가 2로 갈 때. 자, 그럼 4를 4로 보내볼게.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요만큼이 될 거고 얘가 요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걔는 얼마가 나오냐면 4H3이 되고 요쪽이 2의 제곱이 되겠죠. 당연히 6으로 대응이 되면 5랑 6이 대응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답은 너 더하기 너 이렇게 넘어갑니다. 19번 볼게요. 자, XY 너 X에 대응된 원소줄 중에서 대소관계가 있다면 역시 등호가 들어간 대소관계를 만족해라. 그러면 역시 어떤 상황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중복조합의 상황인 것 같아. 그지? 근데 문제가 있어. F1부터 F5까지 다 더한 게 짝수래요. 그래? 허허. 그럼 한번 볼게. 내가 F1, 2, 3, 4, 5 짝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뭐였냐면 홀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였어요. 맞죠? F1부터 F5까지 합이 짝수란 얘기는 이 중에서 홀수가 짝수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수가 0개 있거나 2개 있거나 4개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렇다는 거는 짝수가 5개, 3개, 1개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요런 순서상인 거죠. 그죠? 그럼 한번 해볼게. 홀수를 1개, 짝수를 5개. 즉, 모든 원소들이 다 짝수로만 대응이 된 거야.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fx가 fy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짝수 쪽에서 선택을 할 때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즉 짝수인 2, 4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번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누가 어디로 대응될지는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요거 이해가? 짝수 5개 중에서 짝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5번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얘는 홀수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홀수는 3가지 종류지. 짝수는 2가지 종류죠.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가 된 거냐면 홀수 각각이 2번이 선택이 된 거고, 너는 짝수 각각이 총 3번이 선택이 된 거야. 근데 요 가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치역에 있는 원소들이 몇 번씩 선택이 됐는지만 정해지면 대응되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정한다? 이와 같이 치역이 선택된 횟수, 각각이 선택된 횟수만 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이렇게. 19번도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애들 보통 좀 헷갈려 해요. 왜냐면 짝수 홀수를 막 나열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진다. 우리는 선택만 한다. 넘어갑니다. 자, 20번. A, B, C에서 마이, 마일, 0, 1, 2로 대응이 되는데, 가번 A, B, C는 이런 대소관계가 있어야 되고, 나번 다 곱한 거는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얘네가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음수 쪽에서만 골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수 쪽에서만 골랐을 수도 있죠. 그죠? 즉 0이라는 거를 포함을 시키고서 교집합을 빼든지, 아니면 0을 처음부터 아예 제외를 하고 0을 포함해서 하나를 고르고 그냥 곱이 0이 되는 경우를 2가지로 나누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가 자,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원래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너가 0보다 클 때랑 0이 될 때랑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여집합을 하는 게 편해요. 이게 편하죠? 전체 가지수는 얼마야? 전체 가지수 얼마? OH3.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가지수 말하는 거야. OH3이에요. 빼기. 야, 곱이 음수란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야? 뭐의 개수에 대한 얘기야? 합이 홀수고 짝수고에 대한 얘기는 홀수에 대한 이야기고, 곱이 음수에 대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 뭐의 개수야? 이 중에서 음수의 개수잖아. 그지? 음수가 몇 개 있다는 거야? 음수가 홀수개 있다는 얘기. 음수가 홀수개 써놓으세요. 음수가 홀수개. 그럼 음수가 한 개거나 세 개라는 얘기잖아. 셋 다 음수거나 하나가 음수고 2개가 양수거나. 그게 방금 뭐 한 거야? 여기서 한 거랑 똑같잖아. 홀수가 한 개고 뭐 홀수가 2개고 짝수가 3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거 여기랑 똑같다고. 여기서 그럼 이렇게 한다고. 또 음수가 양수가 너가 한 개이고 너가 2개인 거, 너가 3개이고 너가 0개인 거, 기껏해야 요렇게 된다고. 그럼 음수가 한 개이고 양수가 2개인 거는 음수 2개 중에서 EH1, 양수 2개 중에서 EH2, 너는 EH3. 둘이 더하시고 너를 여기다 빼주면 되죠. 됐어? 20번이랑 19번은 거의 같은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 방식이 동일하지. 음수 양수, 여기는 홀수 짝수. 그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21번
길찾기와 부호 변화인데 우리가 보시면 최단거리로 갈 건데 도중에 밑줄 방향을 바꾸는 횟수가 모두 7번 되는 경로의 수와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어쨌거나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는 쉽지. 몇 칸이야 이거? 5칸, 4칸이니까 94가 되겠네. 아까 94 얼마라고 했지? 94 얼마였지? 103 아닌데? 아까 했는데 9876 나누기 431 준호가 대답했는데 126? 좋아. 자 요거랑 그 다음에 방향을 7번을 바꿔야 되는데 봐봐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고 위로 가는 게 있어. 방향을 7번이나 바꾼다는 거는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시작을 했다면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게 가능해. 근데 보니까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몇 번을 썼냐면 하나 둘 셋 네 번 썼고 위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번 썼죠. 그래서 요 방향 전환이 사이사이마다 총 7번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4개를 쓰고 나면 얘만 한 개가 남아. 그죠? 얘는 이미 다 썼어. 위로 가는 건. 즉 5군데 중에서 너가 들어갈 한 군데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아, 4군데 중에서. 그러니까 4가지죠. 근데 오른쪽이랑 위랑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네, 답은 이렇게. 답은 134가 된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22번, 24번 친숙할 것 같고 23번 보겠습니다. 23, 25, 26 하고 마칠게요. 응? 아직 시간이 좀 있네. 저 시간 맞나? 왜 이렇게 빨리 풀지? 시간이 맞네. 자, 10개의 칸 내부에다가 H 또는 T를 임의로 표현을 하고 근데 너와 같이 표시된 부분의 개수가 n이 되도록 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fn이라고 하겠대.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n이 4인 경우래요. n이 4인 경우라는 거는 결국에는 부호 변화의 횟수가 얘는 4번 있는 거네. 그죠? 지금 23번을 보시면 표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 HT, HT, 아니 TH, TH, 그 다음에 HTTTT. 이렇게 돼 있나? 5개 맞죠? 얘가 지금 이제 n이 4가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부호 변화 하나, 부호 변화 둘, 셋, 4개. 그래서 n이 4인 거예요. 이렇게 총 10번의 나열 중에서 저렇게 부호 변화가 4번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한 걸 이제 한번 찾아본 거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뭘 찾고 싶냐면 F, EK를 시그마를 했어. 즉 n이 2인 거 F2, F4, F8까지 자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부호 변화가 짝수번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맞아? 부호 변화가 짝수번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 어떤 식이 돼야 돼? 부호 변화가 짝수번이라는 건 처음에 만약에 t로 시작했으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뭘로 끝나야 돼? t로 끝나야 돼요. 처음에 h로 시작했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h로 끝나야 돼요. 맞죠? 무슨 얘기냐면 부호 변화가 짝수번이 있었다는 거는 처음과 끝이 같다는 얘기예요. 부호 변화가 홀수번이 있었으면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얘기고 맞죠? 그럼 나는 이와 같은 경우의 수라는 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맨 앞에다가 t 딱 잡고 맨 뒤에다가 t 딱 잡고 가운데 있는 얘를
자유로이 선택합니다. 요 23번이 21번, 22번과 다른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 전체 개수는 일정하지만 각각 T와 H라는 문자가 쓰이는 횟수가 정해지질 않았어. 다시 한번. 전체가 10개라는 거는 맞는데 지금 21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5번, 위로 4번, 총 9번인 거고 얘는 총 10번인데 T가 몇 번, H가 몇 번 쓰였는지를 몰라요. 그 개수가 안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유로이 선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돼야 돼? 여기 사이를 결정하는 건 몇 가지야? 2의 8승까지가 돼요. 중복순열이 돼야 돼요.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중복순열이라고. 그래서 2의 8승까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H가 먼저 나오고 H가 나중에 나오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풀면 근데 틀려요. 뭘 빼야 되죠? 뭘 빼야 되죠? 그렇죠. 얘가 누구냐면 이게 있다고. TTTTTTT가 있다고. 그럼 얘는 부호 변화가 2번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지금 F0이 없다고. 그래서 2개를 빼셔야 돼. 다 T인 거, 다 H인 거. 이렇게. 답은 2의 구성 빼기. 답은 4번에 있죠. 23번이랑 22번에 있는 괄호 22번에 보기 니은번이랑 거의 똑같은 거라고. 다 H여도 역시 부호 요 사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H면 부호 변화가 없죠. 그래서 2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곱하기 2를 한 것 자체가 T로 시작해서 T로 끝났는데 사이 자유롭게 한 게 원래 2의 8승인데 H로 시작해서 H로 끝나는 것까지 한 거예요. 물론 T로 시작하고 T로 끝나고 사이가 다 H인 건 괜찮죠. 24번 우리 지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인데 너네가 풀어볼 수 있을까? 유형 자체는 되게 중요해요. 기억은 나니? 뭐 바둑돌 좀 친숙은 할 텐데 풀어봐. 어렵진 않아. 넘어갈게. 25번 갑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성의 개수 AK는 0 또는 1이래. 근데 다 더하면 4고 근데 보니까 곱해서 다 더한 거는 2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1부터 10, A10이 지금 0 또는 1이라는 거는 다 더해서 4가 되려면 1이 4개 있다는 얘기지. 6개는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어 봐봐. 예컨대 이런 게 합이 4가 되는 경우 아니야? A1 중에 A10까지가 다 합이 0 또는 1 중에서 합이 4가 되는. 그래서 1이 4개, 0이 6개를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주어진 답원 조건을 한번 만족하는지 볼까? 답원 조건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웃한 두 항을 서로 곱하겠대. 이렇게. 그럼 이웃한 두 항들을 서로 쭉쭉쭉 곱해보면 여전히 0, 1, 1, 뭐 0, 0, 0, 0, 1, 1, 1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유의미한 값을 갖는 거는 1, 1 말고는 없죠. 그치? 즉 어디만 숫자가 나오냐면 여기만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번 조건은 만족하지만 답원에 있는 시그마 값을 계산을 했을 때는 1이 나왔을 거라고. 문제에선 2가 나오는 상황을 바란대. 그렇다는 거는 1끼리 결론 1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2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은 총 4개가 있어야 돼요. 1은 총 4개. 자, 이와 같은 상황. 그럼 1끼리 이웃하는 경우 요거 밑줄 치시고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요 앞에 24번에 있는 A형이라고 쓰세요. 24번에 A형. 자, 24번에 A형이 바로 뭐였냐면 검은색 바둑돌끼리 이웃하는 게 A예요. 맞죠?
얘는 1끼리 이웃하는 게 나는 그냥 A라고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1끼리 이웃하는 이렇게 생긴 A형이라는 게 두 번 나와야 돼. 그지? 그럼 어떤 게 가능할까? 일단 1이 여기 하나 있고 1이 여기 하나 있고 1이 세 덩이로 있을 수 있나요? 이거 가능한가? 내가 말하는 건 사이사이에는 1끼리 지금 얘는 1 한 덩이, 그 다음에 0 한 덩이 있고 1 있고 또 1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안 되죠. 왜? 1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두 개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1이 총 4개밖에 없기 때문에 1끼리는 기껏해야 두 덩이밖에 없어요. 1은 두 덩이인 상황이야.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되죠. 0이 여기 있을 수 있고 0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이상입니다. 개수가. 너는 빵 개 이상이죠? 너도 빵 개 이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즉 가운데만 0이 다 몰려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 놓고 나서 양쪽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1을 내가 주면 된다고. 1이 지금 두 개가 남았죠. 1 두 개를 여기다 붙이면 111 이렇게 되는 거고 1 두 개를 한 개씩 붙이면 11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1끼리 이웃하는 요 A형이 두 번 나온다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EH2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곱하기. 자, 너 세 군데죠? 3H. 내가 너에는 한 개를 반드시 줘야 되고 여기는 없어도 돼요. 근데 남은 게 몇 개냐면 6개죠? 5가 되겠죠. 25번의 상황이 24번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것이 어째서 중복조합으로 풀리는지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중복조합으로 접근을 했는지 1의 개수와 0의 개수에 대한 얘기로 풀어나간 거예요. 25번 어려워. 너네가 중복조합으로 보기를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24번 같은 건 부호변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괜찮은데 요거 자체를 1의 개수, 0의 개수에 대한 순서상으로 보는 게 중복조합으로 풀어내겠다는 거고 그 발상 자체가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됐죠? 자, 마지막 26번. 16번 보시면 집합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에서 x로의 함수 다음을 만족을 한대. 희한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fx랑 f-x는 짝인데 둘의 합의 절대값이 항상 1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대소관계가 있을 때 항상 fx보다는 fy가 커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 이제 나름의 팁이 나와 있죠.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이 중에서 합이 뿔마 1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게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2랑 1 가능하죠? 마이너스 1이랑 0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이랑 2가 가능하고 0이랑 1이 가능하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근데 지금 누구누구가 세트냐면 얘네가 짝이야. 얘네가 짝이고 그리고 얘네가 대응되는 함수값은 이렇게가 짝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대소관계가 있어야 되죠. fx가 fy보다는 항상 더 작거나 같아야 되고 xy가 대소관계가 있을 때 그럼 한번 우리가 얘네부터 한번 정해볼까? 일단 0이라는 거는 좀 자유롭나요? 우리가 제일 작은 것부터 정할까? 마이너스 2부터 정합시다. 마이너스 2부터 찬찬히 정해볼게. 내 마이너스 2랑 2는 세트예요. 즉 만약에 f-2가 너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예를 들어 너가 된다면 만약에 마이너스 2, 1이 된다면 그럼 너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f2는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찬찬히 정해본 거야. f-2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f2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f-1과 f1 입장에서는 f-1은 될 수 있는 게 이제
너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너의 함수값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만 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게 가능하냐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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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다 되죠. 그죠? 어차피 f-1은 둘 중에 더 작은 쪽일 테니까 이쪽이 f-1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f-1이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됐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f1이 돼야 돼요. 맞지? 이렇게 순서상이 된다고 항상. 지금 둘 중에서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2랑 1은 괜찮아. 너가 마이너스 2랑 1이 되면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건 문제가 돼요. 마이너스 1이랑 2는 안 되겠죠. f-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f1은 2가 돼야 되는데 f1이 2가 되면 f2보다는 더 큰 값이 나와요. 근데 f2가 1이잖아. 즉 그런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0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문제예요. 함수의 개수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렵다. 마무리해줘. 자, 봐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f-2가 너라는 순서상을 정했을 때 f-1, f1이 될 수 있는 순서상은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세 개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 둘, 세 개를 고르고 나면 우리가 f0의 함수값은 결국에는 다시 너랑 너 사이의 값이 돼야 되거든. 즉 마이너스 2, 1을 골랐을 때는 f0이 될 수 있는 게 마2, 마1, 0, 1, 4개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f-1, f1을 마1, 0을 골랐다면 f0이 될 수 있는 함수값은 마1, 0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우를 역시 다 구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f-1, f1이 되는 순서상이 세 가지인데 요때 f0이 되는 게 네 가지, 요때 f0이 되는 게 두 가지, 요때 f0이 되는 게 다시 네 가지죠. 요게 언제냐면 너가 f-2가 마이너스 2고 f2가 1일 때예요. 근데 잘 보시면 너라는 순서쌍이랑 너라는 순서쌍이 서로 대칭인 거 보이죠? 그런 음, 뭐? 얘가 안 된다 그랬는데 맞아. 미안해. 얘가 안 된다. 얘가 돼야 되죠? 그래서 4, 2, 2이 돼야 돼요. 얘가 안 되고 얘가 돼요. 아까 거꾸로 얘기했어. 근데 f-2, 그 다음에 f2의 순서쌍이 마이너스 1인 거랑 마일 2인 거 자체가 정확하게 0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4돌돌이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고. f-2가 마이너스 1이고 f2가 0인 거. 왜냐면 얘는 누구랑 대칭이야? 얘랑 대칭이거든. 그지? 그럼 이거 해볼게. 마일 0인 거. 마일 0이면 f-1, f1이 너 안 되죠? 너 안 되죠? 너도 안 되죠? 요거 한 개밖에 안 되죠. 요 경우가 두 가지예요. 근데 역시 마일 0인 거랑 너가 0, 1인 거랑 이쪽에서 0, 1밖에 안 되고 역시 너가 두 가지가 된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곱하기.